네, 지불 방법, 지불 금액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짜 짧게만 설명하고,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법, 지불 금액. 뭐 아시죠? 애들 맨날 물어보는 거. 네, 네, 맨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진 돈이 이제 여러 가지 잔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7장이 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어떻게 돈을 갖다가 냈느냐에 따른 거고,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은 금액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 넣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뜬 예제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같습니다. 맞죠? 맞죠?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모두 다 100원짜리를 몇 개 낼래? 0개부터 3개까지, 4가지. 마찬가지로 500원도 0개부터 3개, 이 2개까지 3가지. 그 다음에 5,000원도 0개부터 7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8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8. 이렇게 한 게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이면서 지불 방법의 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건 문제 안 되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가 물어보는 거냐면 항상 이 문제는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좀 바꿔보서 3에 500원짜리가 2개고 1,000원짜리가 7개예요. 그러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방법의 경우 수가 달라집니다.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지불 방법은 아까랑 똑같고요. 지불 금액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 500원짜리 2개 낸 거랑 1,000원짜리 1개 낸 거랑이 같은 상황이 되니까 안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요? 예.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있잖아요. 이 1,000원짜리가 7개가 되는데 500원짜리가 지금 1,000원을 한전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는 거니까 애들이 맨날 물어보는데 이거냐 물어보는데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단위로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얘 생각하지 마시고요. 500원짜리 한 개,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이렇게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낮은 돈 단위로 한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찍 긋고 50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은 7,000원이니까 14개, 16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서 한전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한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지불 방법과 이제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가 같아지는 경우의 수라 얘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17 이렇게 되는 건데 0원을 지불한다는 걸 뺀다라는 말이 있으면 둘 다 빼기 1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간단하게 지불 방법, 지불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최단 경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요 정도만 할까요? 네.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 네. 뭐 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실제로 애들 PDF 시험지 구해보면은 이렇게 푼 애들 되게 많죠.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1111로 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건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이것도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여기가 1이고 1이고 2 1이니까 3 1이니까 4 1이니까 5 자, 여기 1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죠? 3 얘랑 얘랑 합치면 6 얘랑 얘랑 합치면 10 얘랑 합치면 15 1, 4,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6이었으니까 10, 여기가 20, 합치면 35. 많이 알려주신 방법이죠? 네. 자, 근데 이제 111이 사실은 이제 푸는 건 좋은데 숫자가 좀 커진다던가 그런 경우에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안 된다기보다는 뭔가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게 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똑같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실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112 방법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죠. 네. 자, 원래는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포순이니까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고1 과정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고1 시험 문제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1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가포수는 우리가 지금 못 가리키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7C3 혹은 7C4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학통 내용이니까 그거는 됐고요. 우선은 7C3, 7C4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차피 최단이기 때문에 갔던 길을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렇게 4번과 이렇게 3번을 갖다가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최단으로 도달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단 말이죠. 그럼 빈 칸이 7칸이 있는데 얘가 들어갈 자리 3개를 고르면 얘가 들어갈 4개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럼 7칸 중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 3개를 뽑으면 7C3이고요. 거꾸로 얘가 들어갈 자리 4개를 뽑으면 7C4가 되겠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입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인데 모서리를 따라서니까 여기가 3개, 여기가 4개, 여기가 5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은 갑보선으로 푸는 거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3개, 4개, 5개라고 했죠, 제가. 네. 그러면 요거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결정해도 되고 보통 작은 것부터 결정을 하거든요. 총 개수가 몇 개냐면은 12개니까 12C3에서 먼저 얘가 들어갈 자리 고르고요. 남은 9개 중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만 골라주시면 돼요. 9C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입체 같은 경우도 111 하지 않고도 이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여기까지는 알려줘야 되죠. 나머지 뭐 방법 6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애들한테. 정 안 되면 1번으로 풀어야 되고, 대부분의 문제는 2번이고, 장애물 같은 게 있는 경우나, 뭐,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풀기가 힘드니까,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바리게이트를 갖다가 쳐서 푸는 방법입니다.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길막 하는 거예요. 길막. A에서부터 B로 가는데 길막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막 했어요. 제 팔대기를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경우에는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길막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겠다는 소린데 모든 경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랑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걸 빼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얘랑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랑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또 중복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니까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게이트를 갖다가 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바리게이트를 치는 게 좋냐면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게끔 바리게이트를 쳐야 되는데 중복이 되지 않게끔 길막을 갖다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건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면은 중복이 발생하지 않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령 이렇게 예를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 연두색 선을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지나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최단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가는 거, 여기 지나가는 거, 여기 지나가는 거, 여기 지나가는 걸로 분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다만 이건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랑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는 중복 발생이 안 되는 게 여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가야 돼. 여기를 같이 지나가려면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를 먼저 지나간다고 치면 여기 지나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4가지 경우에는 중복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요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1가지고요. 이렇게 가는 건 3C1 곱하기 4C1. 자, 여기 가는 것도 3C1 곱하기 4C2. 자, 4C2니까 6이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4.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물론 이 문제는 2번처럼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만 분류로도 가능하다. 혹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외하고 분류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푸는 게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5C2, 3C, 뭐 저기 4C3, 그 다음에 뭐 7C3 이런 것들은 애들이 이제 풀다 보면 암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아까 이게 뭔가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렇게 치는 거는 가능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는 건 왜 불가능하냐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치면 한 칸 더 넓었다고 치고 이렇게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랑 여기를 지나가는 게 중복이 같이 발생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는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분류를 아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분류 좀 해드릴게요. 네. 얘는 중복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중복을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중복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거였으니까 중복을 발생하지 않게끔 분류를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여기 지나가는 방법, 여기 지나가는 방법, 여기 지나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는데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거,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거,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거,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거로 분류를 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처음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처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류가 중복이 발생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와서 가야 되니까 6C2가지 5C2가지 네. 자, 2칸 3칸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건 이렇게 와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4C2가지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3 곱하기 3C1 1 곱하기 3C1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처음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처음 지나가는 거로 분류를 해주시면 또 중복이 발생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건 미친 짓입니다. 네. 또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있는데 이건 너무 오바스러운 거라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응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쉽게 풀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방향 전환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이제 1회차 작년에 처음 나온 거는 제가 기출 문제 좀 봤고요. 근데 거기서는 없었고요. 아마 올해 거 중에서 아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2회차라서. 네. 이제 문제를 바꿔서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이, 어떤 문제냐면 A에서부터 B로 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방향 전환을 갖다가 이제 몇 번 했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방향 전환의 문제 내용을 2가지로 좀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방향 전환을 3번 했다 혹은 4번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방향 전환을 짝수번 한 모든 경우의 수, 홀수번 한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방향 전환을 몇 번 했다고 칠까요? 방향 전환을 3번 했다고 칠까요? 네, 3번. 됐나요? A에서부터 B로 가는 최단경 노인데 방향 전환을 딱 3번만 했습니다. 3번을. 그러면 이게 중복조합으로도 풀리고 조합으로도 풀리니까 뭐 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은 1111로 더 이상 안 되죠. 됐죠? 네. 경우에서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나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화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방향 전환 3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갔다는 소리예요. 예를 하나 샘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한번 돌았고 맞죠? 네. 쭉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방향 전환 3번 했죠. 네. 이거의 방법에 이렇게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제가 이거랑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가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적어도 몇 개 칸이냐면 한 개 칸이 있어야 되고 이게 나머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가로 부분을 어떻게 뜯어줘야 되냐면은 두 등분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또한 세로 부분도 몇 등분이 되는 거냐면 두 번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예, 방향전환이 세 번 일어납니다. 자, 얘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여기 잡았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를 잡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칸을 몇 개 칸으로 나눠주는 거냐면은 두 개 칸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합이 x고 이게 y라고 하면 이건 뭘 만족해주는 거랑 같은 거죠? 우선 세로부터 보면 x 더하기 y의 값이 5가 되는 걸 만족해주는데 x, y가 자연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몇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겠죠? 네, 네 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얘랑도 어떻게 되죠? 네, 얘랑도 실제로 두 개로 뜯어져야 되니까 이번엔 a랑 b랑이라고 할까요? 이게 4. 그럼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럼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면 네 가지, 세 가지니까 12가지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샘플 하나 들어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방향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또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 두 개 합친 게 5가 만족해줘야 되고 얘랑도 두 개를 합친 게 4를 만족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연히도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거 경우의 수 곱하기 2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24가지가 방향전환을 3번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방향전환을 홀수번 하게 되면은 들어간 게 이거면 나오는 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짝수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가서 찍 가서 이렇게 띠리리리 이렇게 갔다고 치면 들어가는 모양과 들어가는 모양 이 모양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방향전환이 몇 번이 됐는지 세려보시면 4번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전환이 짝이냐 홀이냐를 따라서 모양 분류가 이제 홀수인 경우에는 이거냐 혹은 이거냐 짝수인 경우에는 이거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막이가 몇 칸이 쳐졌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향전환 3번이 아니라 5번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5번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5번이 되는 예를 갖다가 해봐야 되는데 좀 많네요. 이렇게 갈까요? 네, 이렇게 좀 보라색이 좀 보이시려는 거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가로를 몇 등분? 세등분. 세로를 몇 등분? 3등분. 이래야 하나, 둘, 셋, 넷, 5번 되게 되는 게 맞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방향전환을 이번에 몇 번? 5번을 하게 되면은 X, Y, Z를 합친 게 5. 그 다음에 A, B, C 들어간 게 역시 4. 이렇게 해서 만족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우도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은 애들이 고1 과정으로 풀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가 된다고 쳐볼게요. X, Y, Z가 자연수 순서쌍이잖아요. 자연수 순서쌍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중복조합 하지 않고도 푸는 게 가능하죠. 칸막이라는 게 있는데 1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는 상황에서 X, Y, Z를 결정하는 건 요 플러스 자리가 4개거든요. 4개 중에서 2개를 갖다가 고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랑 골랐다고 치면 X가 2, Y가 1, Z가 2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4C2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소리예요. 참고로 아까 얘 같은 경우는 4C1이었어요. 두 토막을 내야 되니까 칸막이 한 개만 해주시면 되고 세 토막을 내야 되니까 칸막이 2개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조합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방향전환이 구체적으로 짝수냐 홀수냐가 아니라 몇 번이냐는 이렇게 모양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방향전환이 그냥 총 짝수번 일어났다 홀수번 일어났다 이러면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방향전환이 홀수번이 일어났다고 치면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기 때문에 이거 경우의 수가 몇이냐면은 73 하면 끝나는 경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모양의 경우의 수랑 같기 때문에 3칸, 4칸 역시 73 해주시면 끝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홀수번이 짝퉁가요? 어쨌든 간에 그걸 일어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제 홀짝의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를 다 물어보는 경우는 쉽고 아마 시험 문제 수화에서는 이제 분류를 해서 풀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방향전환이 그냥 그냥 홀수번이나 짝수번이 통으로 나오면은 그 케이스 나눠서 분류를 하라는 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뭐 방향전환이 몇 번 이 정도 물어보겠죠. 어차피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뭐 학류가 통계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어쨌든 좀 가져와 가지고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방향전환을 하는 문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복조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풀입니다. 최단 용도 문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거, 그다음에 우회전, 좌회전 애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뭐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복순열은 원래 학통에서 나오는데 수학 문제에서도 중복순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참고로. 네. 이건 원래 교육과정이 아니죠, 수화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복순열 문제의 대표적인 게 함수의 개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는 거니까 중복순열도 좀 아예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어차피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아니고 길 가는 문제 중에서 비슷한 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네. 마침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구하는 거였냐면 최단경로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A에서부터 B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인데 최단이 아닙니다, 이제. 네, 최단이 아니고,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거와 이거가 가능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뒤로 빼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갔던 길은 가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가능해.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렇게 가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단 아니에요. 최단 아니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중복순열 메커니즘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 막에 처음 도달하는 거로 경우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 도달하는 게 어떻게 되죠?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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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죠. 총 몇 가지냐면 5가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럼 두 번째가 여기 막에 처음 도달하는 방법의 경우에서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되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고 쳐도 여기에 처음 도달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막까지 가는 모든 케이스가 다시 5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또 마찬가지로 5가지. 자, 여기 도달했다고 치면 그때도 B로 가는 게 몇 가지가 나오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모든 경우가 또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4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정도 같은 데 보면 문제 들어가 있죠? 네, 연습 문제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뭘 갖다가 할 차례냐면 이제 조합과 대응 쪽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네, 조합과 대응 쪽. 네. 자, 조합과 대응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뽑으면 답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뽑으면 답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 4, 5.
자, y가 1, 2, 3, 4, 5, 6, 7.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잡을게요. 네. 자, 여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뭘 물어볼 수가 있냐면은 정역이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클 때 fx1과 fx2가 이렇게 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등호 빼야죠. 네. 자,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얘가 또 세릴 거예요, 애들이. 1이 처음에 보면은요, 1이 어디로 갔을 때 얘가 갈 수 있는 게 그 밑에 거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간다고 치면 와, 얘가 4로 갔으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세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세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증가함수의 개수인 거니까 뽑으면 답이 되죠. 7개 중에서 5개를 뽑아주시면 아무거나 뽑았다고 쳐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조합이죠. 네. 맞죠? 네. 자, 이거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 원래 가포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 4번, 5번이 학생이 일렬로 배열해 주는데 1번 뒤에 3번 와야 되고 3번 뒤에 반드시 5번이 와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래 가포순의 메커니즘이 같은 놈으로 잡아버리고 이걸 일렬로 배열해 준 다음에 순서대로 1, 3, 5를 배열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포순으로 풀지 않고 조합으로도 가능하니까 1학년 문제 나온 적 봤어요. 네, 그래서 1, 3, 5가 들어가는 방법의 경우에서 5, 3 그리고 나머지 거 배열하는 게 2팩. 여기 조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도 이제 들어갈 자리를 뽑으면 답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요. 네, 1학년 문제인데도 미쳤죠? 네. 자, 등호가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조합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뜻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면 중복조합을 갖다가 써서 풀어야 되는 게 맞으나 중복조합을 뜨지 않고 그냥 조합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 2, 3, 4, 5, 6, 7인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것들은 전부 다 자연수들이잖아요. 근데 같을 수는 있지만 한 개 1만 더해버리면 무조건 다르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랑은 부등호를 없애주는 대신에 더하기 1. 또 부등호를 없애주는 대신에 더하기 1. 또 부등호를 없애주는 대신에 또 더하기 1. 근데 이러면 또 등호가 안 맞죠? 더하기 2. 부등호를 없애주는 경우에 더하기 3. 또한 부등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전체가 얼마만큼 더해졌죠? 이 개수가 5개니까 4개만 더해졌어요. 네, 11. 그러면 다시 이거를 A, B, C, D, E라고 보면 어차피 A, B, C, D, E를 결정하게 되면 F1부터 F5까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1부터 11인데 이거 중에서 몇 개를 뽑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기 때문에 5개를 뽑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같기 때문에 11C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뽑으면 F1, 2, 3, 4, 5가 결정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N개하고 R개 해갖고 중복조합식이 왜 조합식으로 바뀌는지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뽑으면 이제 답이 된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계열 중에서 가장 이제 최고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가 이런 거잖아요. 왜? 네. 뭐 점 4개를 이렇게 12개를 갖다가 일렬로 나란히 같은 간격으로 배열해 놓고 뭐가 나오냐면은 뭐 2개를 뽑았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지의 직선의 개수 또한 뭐 선분의 개수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한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도 요즘에 자주 보이대요. 네, 자 사각형의 개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직선 같은 경우로 나올 텐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점 뽑으나 이렇게 2점 뽑으나 같은 직선이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로 대부분이 많이 나오고 선분이면 이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A, B랑 BA는 다른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체 12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뽑으면 될 것 같지만 중복이 되는 게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계열이 있다고 치면 이 4개 계열 중에서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전부 다 같은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12C2 한 다음에 이런 4개 계열이 3개가 있죠. 4C2 계열을 다 빼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다 빼버리게 되면 이거 마저도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한 개는 남겨놔야 돼.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개 계열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없으니까. 8개에 대해서도 3C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은 요거 빼주는 게 키포인트고요.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많이 빼먹거든요. 어떻게 빼먹으면 되냐면 칸이 한 칸만 더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기울기 나올 수 있는 거로 분류하라고 그러거든요. 뿔마 1, 뿔마 2, 뿔마 2분의 1, 그 다음에 뭐 뿔마 2, 그 다음에 뿔마 3분의 1, 뿔마 3분의 2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빠지지 않게 애들이 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고요. 삼각형인 경우에는 그냥 쉬워요. 12C 3 한 다음에 동일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빼주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삼각형인 부분은 조금 더 쉽습니다. 되셨죠? 네.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네. 자, 평행선이 있는 계열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뭐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뽑으면 가로 2개, 세로 2개 평행한 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5C 곱하기 6C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요것도 대표적인 조합과 대응 쪽의 문제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근데 자,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까요? 조합과 대응 중에서 네. 잘 못하는 거. 어차피 이거는 요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번호가 이렇게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번호는 있어요. 원순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저번에 기출 풀었던 것처럼 돌렸을 때 같은 그냥 삼각형의 개수를 아예 그냥 직접 세리거나.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돼 있냐면은 번호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네. 원이 이렇게 12등분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점 3개를 뽑아가지고 연결한 삼각형을 만들 때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에 경우의 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각 같은 경우에는 엔간한 친구들 다 잘 대답해요. 어차피 어렵지가 않은 게 지름 하나 잡아놓고 지름당 이제 세릴 수 있는 꼭지점만 세리면 되거든요. 지름이 나올 수 있는 게 12개가 아니라 6개. 맞죠? 그 다음에 지름당 세릴 수 있는 게 여기 5개, 여기 5개, 10가지. 네. 끝이죠? 네, 직각인 경우에는 지름 잡고 세려주시면 돼요. 12개가 아니라는 점.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느 하나가 나오죠. 예각, 둔각. 참고로, 이게 지금 12등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11등분이 되어 있다던가 홀수 등분이 되어 있으면 직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각이랑 둔각을 물어보는데 어느 하나만 구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 삼각형이 되는 경우에서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예각이든 둔각이든 좀 쉬운 거로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예각, 직각, 둔각 중에서 뭐가 더 쉽냐를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둔각이 되는 걸 세려볼까요? 예각이 되는 걸 세려볼까요? 했는데 둔각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유는 둔각은 각이 한 개가 둔각이고 예각은 3개 모두 다 예각이라서 어느 지점에서 둔각이 되냐 안 되냐로 분류를 해서 풀 거기 때문에 전체 곱하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둔각이 되는 걸 세려주시면 나머지 2개 각에서는 무조건 예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둔각이 되는 거 세려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12번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둔각이 되는 거 한번 세려볼까요? 몇 가지가 나오죠?
네, 여기가 둔각이 되는 거 세려주시면 이렇게 무식하게 세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 갔을 때 하나, 아이씨, 둘, 셋, 넷,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름이니까 안 돼요. 4개. 네.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세려보면 3개 나와요. 2개 나오고 1개 나옵니다. 세려주시면. 그래서 4, 3, 2, 1. 자,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고요. 네. 되셨죠? 네. 이거 하나씩 더 늘려나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여기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뻗는 모양이라서요. 네. 자, 무식하게 세려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 12 곱하기 5C2. 네. 자주 쓰는 방법인데, 자, 이게 5C라고 하는 게 4, 3, 2, 1 합 10이랑 같아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되죠? 네. 개수가 더 많아져도 가능한 풀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려진 둔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둔각 맞죠? 네. 둔각이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번호를 매겼을 때 처음으로 도달하는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반 잘랐어요. 네. 여기에서, 시계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본 거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에서 몇 개를 뽑은 거냐? 둘, 셋, 넷, 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뽑았다고 쳐요. 둔각이 하나 나왔죠? 맞죠? 네. 지름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왜 반 잘라서 반만 세려주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또 세려서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서 세려지는 거죠? 이번에는 6번에서 세려서 반 잘라,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2번에서, 네. 잠깐만요. 이쪽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돌아간 거니까, 어디서 세려진 거죠? 6에 반 잘라서 이쪽으로 세려진 거죠. 네. 이쪽에서 여기 반쪽에서 잘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곱하기 10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 틈만 잡아가지고 돌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고, 그럼 이게 개수가 엄청 많아지더라 하더라도 전체 이 개수 곱하기 반 잘랐을 때 그쪽에서 점 2개만 뽑아주시면 둔각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굉장히 빠른 방법이 되겠고요. 참고로 홀수각형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각형이라고 했다고 치면 지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한 개 떼고 5개거든요. 그러면 5C2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홀수각형인 경우도 되게 쉽게 나오고요. 일반화도 가능하겠고요. 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있냐면,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행각형일 때 가능한 건데, 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방법이죠. 네. 교과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예각이거든요. 제가 하나 만든 게. 아무거나 예각이죠. 얘가 이행각형이기 때문에 얘랑 지름을 지나가서 연결이 되는 게 여기로 생길 거란 말이죠. 이렇게. 왜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연결하는 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에이씨. 죄송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이렇게 하나. 얘가 삼각형당 이렇게 둔각이 3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둔각이냐? 얘가 당연히 예각이니까 합이 180도. 여기는 무조건 둔각이 생겨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행각형인 경우에만 가능한 풀이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예각 삼각형당 둔각이 몇 개가 나타난다? 3개가 나타난다는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예각과 둔각의 비가 3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둔각 대 예각의 비가 3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직각삼각형은 되게 쉽게 되니까 그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를 구해서 뺀 다음에 4분의 3배와 4분의 1배를 때려주시는 방법이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각도 똑같이 세려도 되는데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냐면은 각이 3개가 모두 예각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3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세린 거랑 여기랑 세린 거랑 여기랑 세린 거랑 중복되는 게 발생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애들이 많이 틀려서 그냥 둔각은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거니까 잡아서 이제 세려라 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세리셔도 되겠고요. 이것도 조합과 대응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네. 네.
자, 두 개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교육과정상 그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이 저번에 확률 통계에 있었던 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거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분할 분배 쪽 내용에서 뭐가 이제 들어왔냐면은 어떤 이제 집합의 분할 정도.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할하는 거 정도 내용이 나왔어요. 네. 뭐 이런 거죠. 네. 9명이 차 3개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계주로 나누는 방법의 경우에 수. 근데 3계주로 나누는데 몇 개로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 1명, 4명, 3명, 2명 이렇게 태우려고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은 조의 구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네, 9C 4, 4명 조 만들고, 또, 네, 5C 3,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3명을 태우려고 그러면, 9C 3 곱하기, 6C 3 곱하기, 3C 3은 1이니까 버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네, 1, 2, 3 뽑고, 4, 5, 6 뽑고, 7, 8, 9 뽑은 거랑, 예를 들어서 4, 5, 6 먼저 뽑고, 7, 8, 9 뽑고, 1, 2, 3 뽑은 거랑, 1, 2, 3 먼저 뽑고, 7, 8, 9 뽑고, 4, 5, 6 뽑은 거랑 같은 거잖아요. 조의 구분이 없으니까. 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라? 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조 순서, 1, 2, 3, 4, 5, 6, 7, 8, 9를 중복해주는 방법의 경우에서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나누기 300분의 1을 하셔라. 이런 거고요. 분할만 나오는 게 아니죠. 분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3개의 자동차에 태우려고 그런다. 근데 이 차의 구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차의 구분이 있으면 더 쉬워요. 그냥 여기에 태울 놈 9C3, 그다음 6C3 끝입니다. 그냥. 원래는 나눈 다음에 분배 3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태울 놈 3놈 고르고 여기 태울 놈 3놈 고르면 끝이라는 거지. 어차피 300분의 1과 3팩이 약분해서가 아니라 먼저 태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고요. 네. 분할 분배 중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함수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1, 2, 3인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함수에서 나오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3의 5승 1개 몰리는 경우 빼고 2개 몰리는 경우 3C인데 2개 몰린다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개수 중에서 어느 한 개만 몰리는 경우를 빼면 돼.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이 이제 수하에서 나오는 함수의 방법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순열 내용이죠. 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근데 이제 분할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2개 1개 무더기로 뜯거나 3개 1개 무더기로 뜯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5C 곱하기 5C1 해도 되는데 5C 곱하기 3C2 그리고 200분의 1 이렇게 해주시고 더하기 그다음 5C3 2C1 200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 2, 3에다가 분배해 줘야 되니까 3팩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안 해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5C3 끝이고요. 왜 5C3 끝이냐면은 3명 고르면 나머지는 한 명 뜯어지니까. 네. 이런 5C3 끝이고요. 어차피 계산이 같아서가 아니라. 자,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뭐 이 방법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죠. 네. 뭐 어떤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분할돼서 나온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나오기는 한다라는 거 정도 느낌이에요. 네. 자, 아예 그냥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5개, 3개, 150까지. 그냥 원체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단어 내용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토너먼트 아시잖아요. 토너먼트. 네, 토너먼트 문제가 또 우리 또 수학 문제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토너먼트. 자, 마지막으로 토너먼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토너먼트하고 리그의 차이점 반드시 알려주시고요, 애들요. 네. 맨날 물어봐요. 네. 자, 토너먼트가 이런 거죠? 네. 이제, 8명이 이제 대진을 하는데 한 번 지면 끝. 네. 모양이 다르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예,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네.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3가지 방법이 있죠. 네. 푸는 방법이 토너먼트를 푸는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분할 분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순열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고정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리키는 방법이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3번이 전 제일 쉽고요. 답 내는 데는 3번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애들이 답을 내는 데는 정확하게 푸는 데는 2번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네. 정석풀이는 원래 교육과정상 요구하고 있는 풀이는 1번인 것 같고요. 요 정도입니다. 네. 분할 방법부터 얘기를 하죠. 8명 중에서 예를 들어 1반, 2반 붙는 거랑 2반, 1반 붙는 거랑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어차피 누구랑 붙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 분배의 방법은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부터 8C4, 4C4. 근데 여기 1, 2, 3, 4, 4, 5, 1, 2, 3, 4, 5, 6, 7, 8이 된 거랑 반대가 되는 경우랑 같은 경우가 돼버리죠. 4, 4 무독이 같으니까 200분의 1. 다시 4, 4를 2, 2로 뜯어줘야 돼요. 4C2, 2C2. 그리고 또 200분의 1. 근데 이쪽도 같으니까 제곱. 자, 이렇게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큰 줄기부터 나누는 거예요. 4, 4 나눠서 다시 2, 2, 2, 2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풀이 방법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알려주면은 제일 좋아하는 풀이가 뭐냐면 이 풀이더라고요. 8팩을 2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7등으로 나누는 방법. 네. 자, 이게 2에 8팩을 왜 2에 7등으로 나눴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여기 4개랑 여기 4개가 자리 바꿔도 돼요. 나누기 2. 바꿔도 돼, 바꿔도 돼, 바꿔도 돼. 바꿔도 돼, 바꿔도 돼, 또 전체로 바꿔도 돼. 자, 바꿔도 되는 짝대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래서 나누기 2를 7번 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고정에 의한 방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곱하기 7 곱하기 6C2 곱하기 3. 자, 요게 이제 고정에 의한 방법이에요. 네, 자, 세 번째 풀이는, 자, 제가 이제 즐겨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8개 자리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오냐로 분류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1반부터 8반까지 있으면 아무나 여기에 오게끔 해요. 1반이 왔다고 칠게요. 근데 1반이 오는 순간 고정이 돼버려요. 1반이 전년도 우승팀이에요. 그럼 1반이랑 붙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네. 그럼 1반에 누가 오냐를 결정하는 게 7가지. 3반이 왔다고 칠게요. 그것도 얘네들도 또 다른 상황이 돼버려요, 이제. 3반이 1반, 3반이었기 때문에 1반이 올라올 거고 1반에 대비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유니크한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고정이 돼버리니까 다시 6C2. 되잖아요? 이거 답은 뭐냐? 다시 4개 반이 있는데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나 한 반 오게 하고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의 경우에 서를 고정하는 게 3가지. 됐죠? 4명이 있는데 둘도 짜는 방법의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해요. 왜 3가지인가요?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구랑만 할 건지만 결정만 하는 게 3가지거든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자동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을 하면 자, 토너먼트가 이런 정상적인 토너먼트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생긴 토너먼트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분할에 의한 방법은 말로 때우죠. 네. 7C3 곱하기 3C2 곱하기 4C2 나누기 200분의 1.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순열에 의한 방법도 말로 때우죠. 7팩을 2를 4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됐죠? 네. 자, 이 2가지 방법은 이제 애들이 해요. 네. 고정의 방법을 잘 못한다는 거죠. 네. 고정에 의한 방법은 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유니크한 자리죠? 7.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시? 6시? 네. 그 다음에 여기 4명을 고정에 의한 방법을 치는 거 역시 3. 네, 끝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얘랑 얘랑은 답이 같네요. 네,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고정에 의한 방법입니다. 고정에 의한 방법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도 뽀삐도 푸는 건데. 네. 자, 고정에 의한 방법만 얘기해 봅시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6시 2. 네. 이거 왜 6시인가요? 예,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라서 예, 여기에 먼저 오게끔 해요. 네.
그럼 1번, 2번 왔다고 칠게요. 여기 오는 거만 결정하면 되죠. 다시 끝. 네. 되셨나요? 네. 정도풀이는요. 6C3 나누기 200분의 1, 3C2, 그 다음에 전체 또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냥 방금 나누는 방법. 순열에 의한 방법은요. 600을 나누기 하나, 둘, 셋, 2의 3등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맞죠? 네. 되셨죠? 네. 그냥 세 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이제 편한 대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동 들어가면 저는 앵간한 건 다 고정시켜서, 상황 고정시켜서 풀어버리거든요. 원순열이고, 나발이고 뭐고 다 고정시켜서 풀어버리기 때문에, 고정에 의한 풀이를 좀 알려주려고 그러고요. 가장 풀이 방법이 빠릅니다. 네, 빠르고. 네, 그리고 또한 몇 시 몇, 계속 얘기하는데요. 몇 시 몇은 나중에 되면 애들이 인간인 이상 몇 시 몇이 바로바로 나와요. 저희보다 더 잘 나와요. 뭐 6시 이런 거 15 이런 거 바로 나오거든요, 애들이. 네.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보다 문제를 더 풀어요. 네. 간단하게 갑보선에 비할 바가 아니죠. 예를 들어 갑보선과 조합의 메커니즘이 똑같은데 갑보선은 일단 공간이 분수 써야 되니까 두 개.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시간 같은 거 할 때 저도 사실 글씨 되게 못 쓰는데 물론 이제 신경 써서 쓰면 좀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짬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갖다가 선생님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제 시간을 갖다가 이제 볼 때 이제 그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처음 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분수 쓸 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분수를 쓰게 되면 이게 앞쪽에 썼는데 분수를 대야 되는 상황이면 공간을 띄워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분수 쓰면서 글자 판수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죠? 근데 이제 결국 분수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똑같은 글자 크기로 써도 일단은 공간이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왜 했는 거냐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조합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조합 계산과 분수 계산 당연히 공간 자체가 다르고요. 그냥 몇 시 몇 쓰는 거랑 분수 쓰는 거랑 두 번째가 계산도 훨씬 더 빠르고요. 갑보선 같은 경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사실 학융화 통계에서도 갑보선 전부 다 조합으로 바꿔서 풀었어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자잘구리한 것들은 뭐 약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직접 해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우의 수 쪽이 계속 얘기하지만 수화에서는 아킬레스 건이에요. 애들 내신에서. 네. 경우의 수 잘 보면 등급이 1학년 등급이 잘 나오고요. 또한 그 경우의 수에서 다 판가름이 되고요. 또한 경우의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화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의 수 단원이 함수랑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돼 보이지만 거의 함수랑 삐까하게 공부를 시켜야 될지도 몰라요.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은요. 네. 그래서 최소한 수와 기말고사 보니까 함수, 유무리 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있으면 함수보다는 경우의 수, 함수랑 경우의 수 부분의 비중은 거의 1대1이라고 보면 되고요. 유무리 함수보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고요. 요런 정도로 질감을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